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오늘로써 이제 고려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 시대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고려 시대라는 때는 이 우리나라가 하나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대 국가를 정리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거를 다 정리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지게 됐던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왕조다.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면서 뭔가 조선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의 그 경제는 그럼 어떠했는가? 고려의 경제 그리고 사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역분전, 이 역분전이라고 하는 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한국사 능력 검정, 이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1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역분전 114페이지, 4페이지. 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의 통일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토지를 지급했다. 전시과의 성립과 정비. 자, 전시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 여러분, 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 땔감이죠, 땔감. 그러니까 그 살림을 얘기하는 거고, 전지라는 것은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전지와 시지를 차등적으로 지급한 제도로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 자, 토지의 소유권이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신라시대의 노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백성들에게 사법권도 전부 다 실시하고 그 백성들에게 병사의 모집은 물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아니고 곡식을 그 세금으로 걷고 땔감을 걷는 수조권만 지급함으로써 세습이 불가능했다. 이게 하나의 지방 귀족들을 약화시키는 거죠. 시정 전시과 경종 전현직 관리에게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했다. 전현직 관리에게 개정 전시과는 목종 때인데 전현직 관리에게 인품을 배제하고 관등만 고려하여 지급했다. 인품이라는 건 사실 그 가문의 세력 이런 건데 이거는 좀 귀족제를 많이 배려했다 이래 볼 수 있고 인품을 배제하고 개정 전시과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 완전히 귀족제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경정 전시과 한 번 더 고쳤다. 맨 먼저 시정 전시과 맨 처음에 전시과를 했다. 그 다음 개정 전시과 한 번 고쳤다. 그 다음에 경정 전시과 다시 한 번 고쳤다 이 말입니다. 현직 관리에게 지급하고 무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켰다. 문종 때가 되겠죠. 네. 과전법의 시행, 공양왕 때에 권문세족의 토지를 제일 나중이니까 공양왕이라는 왕이 말이죠.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정도전과 조준 주도로 시행되었으며 경기기역에 한정하여 과전을 지급했다. 경기과전법. 네. 고려 말에 조선으로 이동하기 위한 하나의 그 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과 수공업, 상업의 발달, 문익점이 이거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문익점이 목화씨를 여기 어디에 붓뚜껑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목화를 가지고 겨울에 옷을 해 입는 것은 굉장히 중국 송나라나 원나라의 국가 기밀 사항이었다. 겨울에 그만큼 따뜻하니까 고려에는
이런 기술을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붓뚜껑에다가 문익점이 숨겨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이암이라고 하는 문신이 농상집요를 원으로부터 소개하고 보급했다. 수공업의 발달, 관청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사원 수공업도 발달했다. 도시 상업의 발달, 서적점, 약점, 다점. 그래서 최다 빈도의 출제 문제인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 경시서 여러분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경시서. 그 다음에 화폐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건원중보. 그 다음에 해동통보. 이거는 어디서 했냐면은 고려 숙종 때 설치됐던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은병,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발생됐던 고액화폐, 은병, 숙종 때 제작된 고액화폐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 은한근으로 제작했다. 입구가 넓다 해서 활구라고 불렸다. 그리고 어떻게 최다의 그 출제 빈도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예성강 하구에 있는 뭐예요? 병란도. 이 도라고 하는 건 섬이 아니고 나루도자입니다. 그래서 예성강 하구에 병란도라고 하는 나루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뭐 송나라 건안국뿐만 아니라 전부 다 여진국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하고도 관련이 있었다. 고려의 사회에 고려의 신분제도, 왕족과 공신고 5품 이상의 관리로 귀송되다. 이거 뭐냐? 귀족이죠. 고려는 귀족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계층, 구성이 서리와 향리, 직역을 세습했다. 예. 그 다음에 양민은 향부곡소, 향소부곡 이 말이죠. 특수집단민, 네. 그 양민입니다. 이 양소부곡이 옛날엔 천민이라고 교육이 됐었는데 그건 아니고 양민으로서 됐고 천민은 천민대로 또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려의 사회제도 제위보 광종 때 설치된 기구로 기금을 만들어서 빈민을 구제했다. 이건 굉장히 그 다음에 의창 성종 때 설치됐던 빈민기구 상평창 성종 때 설치됐던 물자 조절기구 구제도감 병자의 치료를 위해서 임시로 했던 빈민구제기구 그 다음에 해민구 예종 때 설치된 기구로 병자에게 의약품을 지급했다. 동서대비원 동서대비원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네요. 환자의 치료와 빈민구제를 설립했다. 네, 뭐 경제사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과전법과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입니다. 고려의 문화, 이제 고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고려의 문화, 고려 초기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성립했고 대표학자에는 최승로, 시무 28조, 고려 중기, 고려 문벌 귀족 사회 발달로 유교 사상이 점차 보수적인 성향으로 기울었으며 대표학자로는 최충 그리고 김부식 등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김부식 다음에는 바로 뚝 건너뛰어서 고려 말기에 이재현, 네, 이재현 같은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계급이 나오죠. 바로 남성의 주자, 예, 주희인데 이름이 이제 주자라고 우리가 별명으로 많이 부르죠. 주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전리돼 가지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리학의 전파고요.
이재현이 원의 연경에 설치됐던, 북경에 설치됐던 만권당에서 어떻게 됩니까? 원의 성리학자들과 교류한 뒤에 귀국해가지고 이색 등에게 성리학을 전파했다. 성리학의 확산, 공민왕 때에 이색이 성균관에서 죄송합니다. 정도전 등에게 성리학을 가르쳤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많이 유학을 가르쳐가지고 결국에는 고려 왕조가 멸망하는 데에 이 신진사대부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사실상 주도했고, 그 중에서 정도전 같은 이들이 여기에서도 이제 분파가 일어나서 정몽주를 죽이고, 태종 이방원을 시켜가지고 정몽주를 죽이고 불교를 억누르면서 숭유억불로서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중앙에는 국자감을 설치해가지고 유학, 기술학, 그리고 어떻게 돼? 향교를 설치해가지고 지방의 향교, 가운데는 국자감, 그리고 사립학교가 또 있는데 최충의 구제학당, 문헌공도라고 불렀다는 거죠. 12개의 사학이 융성하여 관학이 위축되었다. 그러니까 관학이 국자감이 있는데 그게 최충의 문헌공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최충의 문헌공도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사학이 위축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숙종에는 국자감의 출판을 담당하던 서적포를 두었다. 네. 그 다음에 문종의 아들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의천이라고,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의천이 소위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 천태종이라는 불교를 만들었고, 나중에는 또다시 진울이라는 스님이 나타나서 조계종을 창시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역사책이 나오게 되죠. 역사책이 뭐라 그럴까요? 김부식이 인종 때에 왕명을 받아가지고 고래로부터의 역사서를 전부 다 참고해가지고 어떻게 돼? 고구려 봉기, 백제 봉기, 신라 봉기, 그리고 어떻게 돼? 각종 세가, 봉기라고 하는 것은 왕을 다루는 거고, 세가라고 하는 것은 귀족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열전이라는 건 주요한 인물들을 전부 다 찍어가지고 그 열전을 다 만드는 거가 되겠죠. 이거를 말해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자, 본기, 천자의 활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마천의 사기, 중국 한나라 때 사마천의 사기를 가지고 어떻게 돼? 황제, 제후, 그 다음에 유명한 역적이라든가 유명한 반란의 괴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했다면, 유명한 재상이라든가 우리나라를 전부 다 상국을 중국의 그 고전에 있는 황제들하고 전부 다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명왕편, 고구려 건국 시조인 동명왕의 일대기를 이규보가 만들었습니다. 삼국유사가 있는데 이거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일련 스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단군조선의 이야기 이런 거 다 나오죠. 아주 유명합니다. 제왕운기, 충렬왕 때 이승휴가 편찬한 건데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부터 고려 충렬왕까지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네, 바로 그런 거를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고려의 불교를 한번 저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은 초조대장경, 첫 번째로 만든 대장경이다. 중국의 송나라 북송 때에 만들어졌던 관찬대장경 다음으로 만들어진, 전 세계에서요, 만들어진 대장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요 글자가 있죠. 대방광불 화엄경 권 13 이래가지고 화엄경에 관련된, 초조 대장경 중에서 화엄경에 관련된 작품들이
이 활자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좋죠. 예. 활자의 상태를 보시면 정말 뛰어난 활자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무리 없이 모두 읽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불자, 회 등 위 뭐예요? 약 미륵 가살 미륵 가살이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활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1232년에 누구에 의해서 불탔다? 몽고에 의해서 저 거대한 초조 대장경 중에 약 90%가 불타고 10%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 대마도에 있습니다. 대마도에 초조 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곳 하면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대마도에 한번 가보는 게 제 꿈입니다. 대마도야 얼마든지 올해 안에도 한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속장경. 속장경은 그다지 그렇게 그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속장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뭐예요? 활자의 그 자체가 매우 희미해가지고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각국사 의천이 대장경을 결집할 때 빠진 걸 모아 불전, 송나라, 이 거란, 일본 등에서 각종 장소 3,000여 권을 모아 론, 장, 소, 우리가 원효대사의 대승기 신론 소죠. 그러면 그만큼 소를 달아서 해석을 붙였다라는 뜻입니다. 장소 3,000여 권을 모아 신편 제종교장 총록이라는 불서 목록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인쇄하여 찍어내었다. 몽골 침입 때에 모두 소실되고. 정말 몽골이 그러고 보면 황룡사 구청탑만 무너뜨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초조 대장경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속장경도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7번이나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6번이나 쳐들어와 갖고 말이죠. 6번이나 7번이나. 자,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해인사 8만 고려 대장경, 총 우리나라에서 세 보니까 81,352경판이더라. 판화를 이렇게, 한자를 전부 다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판화를 전부 다 해놔서 딱 종이에 찍으면 바로 나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해인사에 보면은 장경각이 있는데 8만 대장경이라는 이 판화는 국보 제32호 그리고 이 대장경이 있는 그 대장경각은 어떻게 돼요? 국보 53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경각도 나무로 있는 대장경인데 어떻게 돼? 습기가 배어들지 않더라는. 자, 그러면은 판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낸 종이는 없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묘향산. 이건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묘향산 보현사에 8만 대장경 인쇄본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한 일이죠. 그거 만약에 보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김일성이 김정은이 새 놈을 그냥 아시겠죠? 이런 8만 1352판에 중요한 게 뭐야? 오탈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반야심경, 무슨 경, 무슨 장, 무슨 소, 원래 불경, 인도에서 내려오는 불경, 중국에서 내려오는 불경, 그 다음에 중국의 고성들이 해석해서 적어놓은 무슨 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성들이 적어놓은 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넘버원 기록 유산입니다. 8만 대장경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문화유산. 자. 주심포 양식 건물,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네. 그 의천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아까 문종대왕의 아들이라 그랬죠. 막내 아들.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교관 겸수를 주장한다. 진울, 뭡니까? 진울. 불교계 개혁을 위한 순천 송광사를 중심으로 독경과 선을 수행하자는 수선사 결사운동을 주행하였고,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 자, 도노점수라는 것은 깨닫는다. 단박에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를 중심으로 서서히 수행해 나간다. 나중에 이거를 우리 성철 스님이 도노돈수, 말 그대로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깨달는 것을 수행해 나간다는 식으로 하지 않는 정도의 깨달음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정해쌍수라는 거는 선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 나가자는 방식입니다. 대각국사의천은 교관겸수, 즉 뭐라 그럴까, 교를 중심으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 나가자는 그런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각국사의천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세자잖아요.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만이 알 수 있는 교종이 진짜 불교라는 생각을 했겠지. 보조국사 진울은 평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선종을 중심으로 저 위에 있는 왕자나 접하는 문자 중심의 교종을 통합하자라는 생각을 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고려의 문화유산, 주심포 양식 건물, 뭐 탑, 뭐 그 다음에 정자, 청자와 공예, 상감, 청자, 상감, 운항, 문매병. 청자, 고려 청자라는 게 있어. 이거 푸른색이 나오는 청자, 상감, 운항, 문매병. 상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 표면에다 파는 거. 예, 여러분 조각칼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학이라는 건 구름과 학이 메어져 있다. 예, 매병. 요런 형태. 요게 이제 매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활판인쇄술,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있다. 이거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최무선의 건의로 우리나라가 막판에 그 진포 대첩에서 왜구를 모두 수군을 물리칠 때에 그때 했던 뭐해?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화약과 화포를 제조하는 최무선의 화통도감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하는 은진미륵이라고 하는, 예, 그런 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천연 암벽을 이용해서 용미리에, 파주 용미리에 이불 병좌 상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오늘까지 예, 고려를 모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삼한시대, 뭐 고조선, 삼한시대, 그 다음에 삼국시대, 그 다음이 통일신라와 발해, 그 다음이 고려, 요렇게 5개의 걸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선시대를 한 10강에 거쳐서 여러분들하고 상세하게 한번 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도가 느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직 3월 달입니다.
시험 치를 때는 5월 24일입니다. 저도 시험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2번을 반복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커스의 이 교재를 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 강의할 때에는 여기 암기 강화 복습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를 꼭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고려시대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총 한국사 능력검정 50문제 중에 20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30문제를 이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